공부하면서 우리 아영이가 편했네. 뭐 저기 환태평양 조산대도 봤었고 기후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었지. 근데 기후제 얘기하면서 기후제 우리 봤던 거 뭐뭐 있어? 크게 세 가지 하나 얘기해봐. 우리 그래프로 봤던 거. 이럴 겨? 뭐 있어? 이럴 겨? 이러지 마. 우리 그래프로 원인별, 월별, 피해액 보고 또 그다음에 지역별 피해액도 봤었잖아 그래프로. 근데 거기 세 가지 기후재를 주로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주요 3대 자연재 이렇게 얘기해. 폭설 나가. 대설. 대설 또 뭐 있었지? 홍수. 하나는 뭐였을까? 맞아, 태풍. 오, 그래서 잘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 세 가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태풍이 또 지역마다, 세계 여러 지역마다 달리 이름이 불리더라. 그 태풍이 여기 뭐지? 열대 해상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지? 그래서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난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이쪽이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프로 봤던 거야. 지난주에 안 왔던 친구가 누구야? 너를 위해서 내가 리뷰해주고 있는 거야. 리뷰. This is for you.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그치. 그거 내 수업 올려놨는데. 그렇지. 안 들었겠지. 너 수업 혹시 만약에 확진받아서 수업 못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그거 내가 일주일만 보게 열어놨거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보려면 안 열려. 그래서 혹시 확진 기간 동안에 못 들은 수업 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날 하루만 열어드릴게요. 하루만. 아시겠죠? 아시겠지? 자, 그리고 이제 받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다. 그래서 시민들의 노력, 그 다음에 정부의 노력,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보면서 오늘은 여기 몇 쪽이냐? 48쪽에서 이제 정부의 대응과 시민의 노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얘기 나왔어. 정부는 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예방 방지책도 만들고 하느냐? 그건 앞에서 얘기했지. 우리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오 얘기 지난주에 했었지. 그치? 자,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칠레와 일본에서 지진 발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탐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은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인 거 알았어. 그치? 근데 나 새로 알았네. 세상에 칠레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데 칠레가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알아? 나 저기 국가가? 그 우리 커피벨트 할 때 했을걸? 보면은 여기 남아메리카 이렇게 이쪽 환태평양 조산대 저쪽에서 길쭉하게 있는 데가 칠레야. 칠레. 그럼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으니까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빈번하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자연재해에 대비한 칠레의 국가관리체계다 그러면서 칠레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초대형 지진을 수차례 겪으면서 지진 대비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밑줄 그어볼까요? 지진 대비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느냐. 자, 규모 9.5의 강진. 지난주에 우리 지진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발생했어 해서 그 사진 보여줬던 거 기억나? 그게 한 7.45 이렇게 된대. 이게 이제 지붕이 무너지고 막 그 생필품들이 막 식료품들이 나뒹굴고 했잖아. 그럼 9.5면 어느 정도일까? 그 얘기더라. 땅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치? 땅이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무려 1,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밑줄 그어볼까요? 재해 대비를 총괄하는 국가 비상사태 관리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진 대비 체계를 국가 비상사태 관리국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부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신축 건물은 9.0의 지진에 버틸 수 있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법률로 규정한 이후 철저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한 법률도 바꾸고 있다. 우리 혜린이 눈을 그렇게 뭐 쌍꺼풀 만들고 있어? 뭐라고? 눈 아파서 뭐 넣고 있었어? 아니, 쌍꺼풀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어? 그치? 그래서 내진 설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나왔어요. 밑에는 일본의 자동 지진 속보 체계 이렇게 해서 저기 보면 니네 피파 배웠잖아. 피파, 에스파. 그치? 우리 애들도 피파, 남자애들도 쩔어. 이 상상력이 무궁무진해. 피파 하니까, 와, 피파! 그 축구 경기 그거. 에스파 하니까, 에스파요? 이것도 이러고 있어. 아유, 무궁무진하지. 자, 피파 관측이 되고 나서 이제 몇 초 후에 정보가 발표되면은 이렇게 긴급지진 속보식으로 시민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럼 시민들은 이거 보고 긴급하게 빨리 대피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진 속보 체계를 갖춰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료 1과 2를 읽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야 될 대책을 토의해보자 이랬는데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토의하고 답 적어온 거야. 한번 볼게. 순서가 있어. 좀 이해하면서 적어볼게.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 대비 체계 만들려고 국가 비상사태관리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진,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 활동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여기부터 적어볼게. 첫 번째, 국가는 보이지 맨 뒤에.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네 가지 쓸 거니까 네 가지 잘 안배해봐.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가영이 왜 안 줬고 졸렸죠? 가영이 어제 몇 시에 잤죠? 대답하기 싫었죠? 몇 시에 잤어 어제? 12시 반? 오, 일찍 잤는데? 오. 자,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자,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아까 여기서 위에 본 거지. 비상사태관리국 만든 거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을 규정해가지고 내진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잖아. 그럼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국가가 마련하는 대책이겠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나 토의 되게 열심히 했지. 이렇게 썼다니까.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속한 자동 지진 속보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요것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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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아리가 이제 윙윙 해가지고 외워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서 그 자연재해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이것도 이제 국가에게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아유 글씨 너무 잘 쓴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글씨도 잘 쓰네 우리 아영이는. 아니 못하는 게 뭐야? 사랑? 사랑을 못한 우정 나눔? 이런 거 못하나?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들이 되겠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모든 별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 대응 체계를 조사해서 발표해보자라고 하는데 집에서 나 혼자 뭐든 만들어서 조사하고 발표해볼게. 지금부터 나 발표하는 시간이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시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뭐 이거 신문고 잘 알잖아, 그치? 국민청원 이런 거 잘 알잖아, 그치?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니네 119에 신고해본 적 있어? 나 되게 많이 해봤어. 생각보다 할 일 있어.
내가 처음에 이제 신고해본 건 언제냐면은 우리 아기를 키울 때야.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알지? 그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 초보 엄마가 어디서 보니까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주면 아기가 이빨도 없는 애가 쪽쪽쪽 빨면서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질근질근. 그래서 잇몸에 그 운동이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 애 잇몸 운동을 위해서 내가 시켜야겠어.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줬더니 얘가 먹다가 이제 사과가 목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6개월짜리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이랬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겠지. 어떻게 119 몇 번이야? 119 몇 번이야? 진짜.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 내가 예전에 누가 119 번호를 몰라 이랬거든? 내가 그렇더라. 119 몇 번이지? 119 몇 번이지? 막 손을 덜덜덜 떨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전화를 했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도 안 돼서 오시더라고. 저희 애기가요 지금 사과를요 먹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오셔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애는 좀 진정이 됐고 혹시 몰라서 같이 이제 타고 건양대 병원을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나 또 있지. 우리 애가 또 열이 나기 시작하네. 또 새벽에 또 전화했어.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또 오시더라고. 그래서 또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119는 우리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아영이 112에 신고해본 적도 있나? 나 경찰도 신고해본 적 많잖아. 야, 니들 신고 정신 되게 투철하지. 그것도 언제였냐면은 대학교 때 남친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길거리에서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있는 아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는 거야.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폭력의 정도가 이게 아니라 진짜 막 이렇게 뭐 약간 파이트 하듯이 막 여자애가 그래서 막 그 벤치 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약간 좀 기대했지. 오빠 어떡해 저 여자 좀 위험해 보여. 내가 기대한 오빠의 모습은 뭐야? 그래 내가 갈게. 아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건데 오빠가 바로 야 빨리 112에 신고해. 빨리 신고해줬어. 이런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어. 체계부츠 바로바로 오셔. 그 다음에 긴급 재난 문자 전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 또 문자 오던데 뭐 산불 예방합시다 이런 식으로 오고 그리고 갑자기 호우 쏟아지면은 저기 뭐 하상도로 같은 거 침수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을 자제하세요. 이런 문자 오잖아요.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해가 났어. 자연재해로 피해가 나면 그거에 대한 복구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겠지. 피해 복구 대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피해 복구 대책이 있느냐? 보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자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선포해. 특별 재난 지역 이런 걸 선포한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사례 뭐 있을까? 다 알걸? 대구 뭐 있었어? 코로나? 아 여기 우리 자연재해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연재해. 포항 그치. 지진으로 이제 포항에 대한 피해가 컸지. 포항 피해가 커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이제 그때 동안 한시적으로 생필품도 지원해주고 임시거처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뭐 물건 같은 게 다 파손돼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저금리로 대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어. 그래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 등을 제공한다.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를 제공한다.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 등을 제공한다. 한 번 더 읽어. 일단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까지 썼지?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 등을 제공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 제도, 대응 체계입니다. 자, 이런 걸 왜 하는 거라고 했어?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만 이렇게 의무가 있느냐? 그때 환경권은 권리자 의무야 하면서 우리도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옆에 보면은 이제 시민사회 대응 나와 있어요.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열대 저기압의 또 다른 이름이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여 풍수해를 일으킨다. 이 얘기도 했었죠. 풍수에는 바람풍, 수는 물수였어. 그래서 바람과 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얘기는 골자는 이거야. 그래서 얘들 허리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됐대. 연료도 부족해져서 사람들끼리 주유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저런 매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허리케인에 대응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 공부할 텐데 여기에 대한 학습지 나눠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알고 계시죠? 왜 네가 저기 3명 다 죽어라. 우리 친구 뒤에 죽어라. 뭐 있어?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따가 51쪽 기대해도 좋아.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 이제 공부해 볼게요. 이거는 들어보니까 니네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거라던데?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학교 때 배웠지? 자연하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주의는 누가 더 위에 있다?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에 있어서 자연을 이익을 위한 그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는 뭐야? 생태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생태라는 거는 자연, 인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든 자연이든 이 생태계, 생명의 구성원의 일부다. 그래서 둘 다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를 점해가지고 정복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조화를 강조하는 게 생태 중심주의. 다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재밌는 얘기 나와 있어요. 자연물을 소송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던 사례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경부 고속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속철도에 청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산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산을 뚫어야 된대. 근데 여기 보니까 꼬리칠의 도룡뇽 주 서식지래, 이 산이. 도룡뇽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청성산은 22개의 습지와 12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칠의 도룡뇽의 서식지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시민단체가 반대 시위를 하면서 자, 이제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제 소송의 원고가 누구냐? 도룡뇽이야, 도룡뇽. 그럼 이제 소장에다 이렇게 적겠지. 원고 이름 도룡뇽. 주소 청성산 이렇게 청성산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야. 주소 해가지고 적었어. 그래가지고 도룡뇽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네. 터널을 뚫으면 저의 습지가 메말라서 청성산의 습지가 메말라서 도룡뇽이 살 곳을 잃게 돼요. 이러면서 울면서 너무 귀엽지. 얘도 넥타이도 맸어. 그래서 원고를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도룡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장을 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법원에서 도룡뇽을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았대. 보면 대법원은 고속철도 터널 공사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룡뇽은 그냥 자연이지 뭔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도룡뇽의 권리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인정하지 않은 재판관 사이에 어떤 시각이 있느냐? 요 안에서 다 얘기할 수 있죠. 일단 환경단체는 어떻게 보는 거야? 도룡뇽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인간처럼. 왜? 인간과 평등한 존재니까.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도룡뇽이 아니더라고. 도롱뇽이야. 근데 웃긴 거 남자애들 이렇게 쓰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걔네들이 이제 공룡인 줄 알 거야. 얘들이. 도롱뇽.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게 환경단체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다고 본 거지.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재판관은 평등한 존재라고 본 거야? 아니야. 그냥 얘는 자연일 뿐이지 어떻게 인간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소송의 주체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재판관은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할 존재일 뿐이고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도룡뇽을 저 빨간색으로 쓴 거 고쳐서 그런 거야. 의미 없어. 또 빨간색으로 도룡뇽 쓰지 말고.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자,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 바로 재판관이 생각한 거겠죠. 이제 배울 거예요. 환경단체의 입장은 그러면 생태중심주의가 될 테고, 재판관은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을 바라본 거지.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라는 입장.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 쓰셨어요? 배고파. 오늘 점심 메뉴 뭐임? 급식 메뉴 모임? 이럴 수가. 제일 중요한 게 안 써져. 왜 이래? 니네 왜 이렇게 변했어? 니 다이어트해 요즘에? 아니지. 자, 그럼 이제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 알아볼 텐데 여기 재밌는 거 있죠. 얘 누구냐면은 1학년 1반의 멋진 박우연이야. 번호 꼭 알려달래. 자기 번호는 010-8958-5733. 걔만 있는 거 아니지. 문제모라는 애가 있어. 문제모 짱이고 조민상 존잘 생겼어. 얘는 010-3484-7057. 자, 관심 있으면 번호 저장하시고. 자, 너가 뭐라고? 조용빈 쩔어. 조용빈도 자기 번호 적어놨어. 010-74-7549-5903. 자, 번호 저장할 시간 드릴게. 핸드폰 꺼내서 마음에 드는 이름 한번 저장해봐. 문제모짱 히히. 문제모 알아? 문제모 알아? 같은 뭐라고? 같은 학교 나왔어? 문제모가 짱이야. 문제모가 탐방 중인가? 아닌가? 둔원 중이야? 근데 그럼 이수 알아? 이수? 일반 반장 이수?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너무 괜찮아? 전교회장이었어요. 그 둔원 중에서 전교회장이었어 또 심지어? 수호는 그냥 말에 그 스윗함이 장착되어 있어. 선생님 하고서. 이 중에 내가 3명 골라줄게. 조용빈, 조민상, 박우연 요 3명 중에 누가 제일 낫냐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그냥 내 이름 마음에 걸리는 대로 하나 찍어봐. 문제문은 자기 번호. 문제문 번호 적고 싶었는데 내가 나가야 돼가지고 번호를 못 적었거든. 다음 시간에 원하면 문제문 번호 내가 가져올까? 약간 나 큐피트의 화살이네? 그치? 와! 어디 원해? 혜린이 원해? 문제문 번호 원해? 아니 이게 발단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전 시간에 8반이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연두색 가디건을 입었거든? 그때 나보고 쌈무 같대. 그 알지? 왜 겨자 쌈무 그 초록색 그거 같다는 거야. 그래서 예쁘대. 그 욕이야 뭐야? 칭찬이야. 근데 내가 욕이야? 그랬더니 아니 지네 칭찬이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써놨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1반 갔더니 쌤 이거 뭐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아니 8반 애들 써놨어. 그랬더니 그럼 저도 적을래요. 그래서 난 뭘 적나 했더니 지들 번호를 막 이렇게 열심히 적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나 여자반 가서 내가 그럼 꼭 알려줄게. 자, 박우연 번호 다시 알려줄게 얘들아. 저장 캡처해놔. 알았지? 그래서 재밌는 거 있다고 했잖아. 재밌지? 자, 왜 너무 좋아? 서연이 어디 누구 마음에 들었어? 글씨 못 써서 정체인데. 또 서연이 요거 약간 요런 남자. 얘는 좀 글씨 괜찮지 않냐? 문제 못 짜? 동아리도 같이 해요. 동아리라서 싫고? 얘는 좀 매력 있잖아. 존잘. 일단 존잘이라는 거기서 나 지금 민상이 잘생겼어.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나 초등학생이 너무 귀엽지. 얘네 무슨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마냥. 이따가 너무 창피하다. 지금 나 친구들 있는데 번호 저장이 너무 창피하다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와. 다시 알려줄게. 알았지? 다영이 와. 자,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 2가지 있어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본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도구적, 수단적 가치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한번 볼게. 자,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 라고 보는 거지. 자연은 그러면 인간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일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연이 생긴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자연의 다양성과 조화의 유지가 인간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자,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생존보다 위에 설 수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하다? 인간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연의 가치보다. 나와 있네.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자연이 오로지 인간을 위한 수단, 도구로 쓸 때만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도구적, 수단적 가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걸 당연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산업혁명 이제 배웠지,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이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거죠. 눈부신 기술의 발전의 그 직결체잖아. 막 증기기관 있고, 그다음에 공장 돌아가고, 막 기계 돌아가고, 기술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물질적인 풍요까지 따라오는 거야.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 우리 인간은 이제 기술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도취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였어?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이 나타나죠.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우리 인간은 기술을 가져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도 기술로 다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러면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 미세먼지 날아오면 안 되잖아, 저 중국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문제들,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열대림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선 그것들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하기 시작한 거지. 아,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기술로 자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생태 중심주의인 거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밑에 가서 얘기해 볼게. 자, 인간 중심주의 입장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관점 거기 나와 있지. 환경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기술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인간이 짱이네, 여기서.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 인간을 위한 것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식물이나 동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인간 중심주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생태 중심주의 갈게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생태 중심주의는 기술 개발이나 인간의 생활 태도를 하는 것만으로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자연은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이 꼭 이용될 때만, 인간을 위해 이용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만으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아영이는 그냥 아영이 자체로 그냥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이 아영이 자체로. 아영이가 반드시 뭐 친구들을 위해서 셔틀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아영이 요즘 빵 셔틀 잘하고 있어, 요즘에도? 요즘에. 아유, 그 좀 끊으라니까 또 요즘 계속 하네. 아영이도 빵 셔틀 할 때 아영이의 그런 가치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영이는 그 자체로, 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 자체로만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본래적 가치지? 자연도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은 인간을 생태계의 구성원인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자연과 똑같은 생명체로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그렇잖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치. 근데 아직 안 들어봤지? 얘들아 가고 오는데 순서 없어.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어. 이런 거 알아야 돼. 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하잖아. 결국에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왔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자연과 평등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니까 우리가 우위에 서서 자연을 정복하고 도구적 가치를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태계의 안정을 추구할 의무가 있더라. 그리고 자연을 인간의 필요와 유효성에 따라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단적, 도구적 가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태 중심주의는 뭐겠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모피 사용을 반대하는 동물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피 아시죠? 혹시 봤어요? TV에서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 친구들 있잖아. 동물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털 하는지. 산채로 벗겨서 죽여야 된대. 봤지, 그치, 은서야. 이게 죽어서 벗기면은 이게 약간 피부가 경직돼가지고 잘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잘 안 된대, 가죽하고 살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하고 살을 분리시키는 거야. 되게 비윤리적이지, 그치. 그래서 예전에는 모피 입으면은 좀 부의 상징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모피 입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이효리 알아? 이효리? 나 때는 이제 한때 엄청 유행했던 워너비 스타였는데 너희들은 그냥 철진한 아줌마 이렇게 아닌가?
아니지. 이유리도 예전에 보면은 막 20대 때 되게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모피 엄청 많이 입고 이랬대. 근데 이도 이제 이 사람도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막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저기 뭐지 채식도 하고 이러더라고. 옛날에 막 한우 홍보대사 이런 거 했었대.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채식하고 하면서 이제는 모피 같은 것도 다 팔고 있잖아. 이 모피를 대신할 수 있는 들어봤어? 에코퍼라고? 에코퍼 같은 거 들어봤어? 이런 모피와 비슷한 건데 그냥 에코야. 그냥 이제 실 같은 거야, 실. 근데 이런 모피 느낌을 나게 하는 실.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생태 중심주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이겠죠? 얘네들 이렇게 털을 이렇게 얻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생태 중심주의 입장인 레오폴드라는 사람 나와 있어. 레오폴드. 니네 이게 뭔 거 같아? 레오폴드 이 사람이 목에 걸고 있는 거? 와, 그치. 니네 진짜 천재다. 나 이거 뭐 사진기라고 했다가 8반 애들한테 개쪽당했잖아. 선생님 저게 사진기처럼 보이세요? 이러면서. 나 망원경. 나는 또 생각했지. 생태 중심주의 입장이니까 또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자유를 남기고자 하나? 이랬는데 아니었어. 자,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 땅의 이용을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경제적인 문제는 인간의 필요, 이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 나와 있어. 자,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관점에서 검토하라. 자,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을 이바지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자연은, 대지는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지의 이용 자체를 도덕적인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덕의 판단의 범위, 그러니까 도덕 공동체의 범위, 도덕의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대지, 자연, 물, 흙 이렇게 자연의 범위로 확대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써볼게요. 이 레오폴드의 윤리를 대지윤리라고 불러. 꿀꿀 돼지 아니고 그 돼지 땅돼지.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는 좀 길어. 8반 애들 겁나 뭐라 하더라고. 니네 중학교 때 이렇게 필기하는 거 안 익숙해? 아, 그래 할 말이 없지. 근데 그런 것도 봤다? 요즘에 문해력이 많이 뒤처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뭐야? 글을 읽고 쓰고 해석하는 능력 있잖아. 그게 떨어진대. 맞아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이 뭐냐면 요즘의 문해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영상 세대지 다 보면. 뭐 레시피를 찾아보자. 이게 니들 책 안 뒤져보잖아. 바로 어떻게 해? 백종원의 그거 딱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따라하지.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문해력은 그 영상의 내용을 얼마나 해석을 잘하냐 이런 문해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국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이렇게 글씨를 써야겠죠. 자, 써볼게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자,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하여 자,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하여 대단해. 무생물까지 포함했어.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읽어줄게.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하여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간 낭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동물, 식물, 흙, 물, 무생물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자, 인간 중심주의가 도덕적 판단의 범위가 인간이었다면 생태 중심주의는 뭐라는 얘기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다 확대시켰다라는 거지. 그게 포인트겠지? 자,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하여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이제 올라가면 윤리와 사상 이런 데 가면은 구체적인 사상가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 생태 중심주의도 사상가들마다 어디까지 도덕 공동체 범위로 볼 것인가 다르더라고.
다른데 우리는 일단 요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거 2학년 때 가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생태계 전체로 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썼어요? 요 뒤에 밑줄만 긋고 갈게. 자, 몇 쪽이냐면 52쪽입니다. 자,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을 비교할 텐데, 자, 동양의 자연관은 우리 알지?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도교도 배우고, 그치? 불교도 배웠지, 불교. 기억나지? 도교에서 얘기하는 네 글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무의자요, 그렇지. 무의자요. 자연을 위한 삶을 살라는 얘기잖아. 이거 불교도 함부로 또 뭐래,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걸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불러, 그거를? 뭐야? 불생? 불생 그러면 뭐예요? 불은 아니 불자잖아. 생명이 아니라? 아니 모르겠네. 제가 요게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죠, 불교도. 그래서 뭐 짐승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안 드시잖아, 불교에서는. 그럼 도축된 거. 보면은 자연을 인정하고 자연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 동양의 자연관이죠. 이게 나와 있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닮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를 지향하는 일체관계로 파악이 되더라.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한 것을 자연 법칙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한계인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교에서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뭐 이기론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안 배웠구나. 이랑 이황은 배웠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뭐 우주에 뭐 이런 섭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나도 그 윤리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연 법칙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서양은 어떤 생각일까? 서양은 보면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게 나타나고 기술이 막 개발되고 기술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계 안에 담긴 자연은 인간이 철저히 이용할 대상이거나 인간이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럼 여기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그런 관점이 더 짙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여기 보면 뭐 케이블카 반대운동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1시간 남았는데 요거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그 방금 배운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 내용이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요거는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수업하고 나머지는 자습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할게요. 그리고 학습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